윤석열 대통령이 30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면직질가 사실을 전하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 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하여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변인실은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 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한상혁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동방송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왜 이럴까요?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로 더불어민주당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 탈당 후 민주당 공식 행사에 나타나 음주를 하고 노래까지 부른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문매를 자초했습니다. 30일 인천투데이에 따르면 이성만 의원은 지난 26일에서 27일 이틀간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 워크숍 첫날 행사에 참석해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인천시당 지역위원회 13곳의 여성위원장과 인천광역 기초의회 여성의원, 여성 핵심 당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A씨는 행사 중 이상민 의원의 보좌관이 방문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저녁 8시께 이성만 의원이 직접 방문한 것을 보고 당혹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참석한 B씨는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본인으로부터 시작한 논란으로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당 행사에 참석해 노래까지 부르는 모습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인천투데이는 기사와 함께 행사에 참석했던 독자로부터 제보받은 이성만 의원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성만 의원은 행사장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인사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성만 의원의 탈당 후 민주당 공식 행사 참석은 위장 탈당 논란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다음 달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SBS TV 동물농장 출연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동물농장이 아니라 홍보농장이냐고 비판하자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은 30일 BBS 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TV 동물농장의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깜짝 출연을 했다. 어떻게 봤나라고 묻자 너무 재미있게 잘 봤다. 자연스러운 출연에 토를 달고 프로그램 폐쇄라 하면서 난리를 치는 강성 팬덤이나 소위 말하는 개딸들을 보니까 한국 정치의 진영 논리가 비이성적인 수준으로 치달았구나. 굉장히 씁쓸한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장해찬 최고위원은 TV 동물농장이 아주 담담하게 은퇴한 안내견들 이야기를 다루다가 코너 속에 대통령 부부가 등장을 한 것이라며 뭔가 억지로 맞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은퇴 안내견 세로미를 입양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식의 예능 출연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은 민주진영의 이재명과 문재인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이재명이 과거 성남시에서 행복이라는 개를 입양하면서 동물농장에 출연했지만 이후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행복이를 파양했다. 에어컨 실외기 뒤 좁은 철창 안에 가둬두고 떠나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해찬 최고위원은 문재인이 국가에서 세금 지원 안 해준다고 풍산개 버린 것도 떠오르더라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을수록 이재명이나 문재인이 얼마나 무섭고 차갑게 개를 버렸는지가 더 부각된다. 이런 강성 팬덤이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치고 있는 것 같다고
개딸들을 비판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가 10명 이상으로 늘어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선관위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 공고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지원하냐고 물으니 결혼이 생긴 시군구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지원자를 모집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결혼이 생긴 곳은 충북 귀산 선관위, 단양 선관위라 한다. 하지만 계획서에 나온 응시자와 최종 합격자는 충남 보령시 소속이었다며 어떻게 충남 보령 공무원이 공고도 없이 진행된 충북 선관위 비다수인 대상 채용에 응시했는지 선관위는 지금까지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 국민은 양측이 소년이 되어버린 선관위의 말과 행동, 그 어느 것도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며 내일 입장 발표는 오직 노태학 위원장의 처절한 대국민 사과와 사퇴 입장 표명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제2호국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도 결국 폐기됐는데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 같은데요. 입맛에 맞는 법안을 국민의힘을 무시하고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기 다반사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익이나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했고 이번엔 노란봉투법입니다. 양곡법과 간호법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이제 남은 노란봉투법도 같은 운명을 맞을 게 확실합니다. 민주당이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아니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서도 엄청난 후폭풍을 우려해 포기했던 법안입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방증인데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무슨 속셈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며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요? 디지털 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의 전략은 간단하다. 입법 폭주로 실리를 챙기면서 비리 정국을 물타기 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주니 법 통과가 몰고 올 심각한 역풍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농민단체 양곡관리법과 50만 간호사 간호법, 노조 노란봉투법 표만 챙기면 된다.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윤 대통령을 국회를 무시하는 거부권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에 가둬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속셈이다. 또 하나는 비리 전국 덮기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거래코인 보유 거래 논란, 개딸 갈등은 민주당의 악재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민주당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입법 폭주는 비리 정국에 쏠린 국민의 관심을 잠시나마 돌려보려는 고육책이다라고 분석했는데요. 민주당의 꼼수는 한두 번이 아니어서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민심을 잃으면 한순간에 훅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역사의 교훈인데요. 민주당은 과거 2007년, 2022년 정권을 잃는 과정에 그랬습니다. 속으로 골마 터지는 걸 모르는 건 민주당뿐입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